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영진입니다. 네, 3월 13일 금요일인데 유가가 또 오릅니다. 예. 참. 걱정이 많이 되시는 모양이에요. 예. 아니 좀 무섭지 않습니까? 예. 물론 단기적으로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의 원유 뭐 비축률을 확보하고 있다곤 하지만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걱정 안 되세요?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네. 이게 뭐 너무 호들갑을 떠는 거는 또 이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한 뉴스라든지 그 시황관은 저희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름값이 지금 거의 93달러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3달러. 예. 예. 그리고 브렌트유는 거의 100달러 넘었고요. 하여튼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뭐 수많은 변수들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거라면 역시 뭐 금리, 유가, 달러 뭐 요 정도가 이제 제일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 유가가 너무 지금 불안한 상황이라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위협을 점점 좀 높이고 있어서 그거는 좀 실시간으로라도 저희가 계속 좀 체크를 하고 네. 여러분께 공유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가가 좀 또 오르네요. 어제 그 이란의 최고 지도자의 성명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가가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좀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면요. 잠시만요. 네. 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1.56%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78%, S&P 500은 1.52% 하락했습니다. 어제 밤에 제가 자기 전에 잠깐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약하진 않길래 조금 진정세를 보이나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이란 최고 지도자 모지타바 하메네이의 첫 메시지가 나오면서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모대출 부실화 우려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좀 퍼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미국 주식 중에 그 에너지 관련한 펀드 하나 있는데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예전에 한 20% 이상 수익 났었는데 지금 어제 이후로 마이너스로 됐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이면 원래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네. 같이 오르기 마련인데 근데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사모 신용 때문에. 사모 때문에. 네, 사모 신용 때문에. 그래요. 네, 그거는 뭐 신에너지 쪽 많이 가지고 네, 있는 뭐 네. 브룩필드 원래 그 저기 때문에 갖고 있었거든요. 웨스팅하우스 네. 그것 때문에 갖고 있었는데 그 사모신용 문제가 지금 미국 시장에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슈, 그러니까 유가 이슈와 사모신용 이슈가 지금 미국 시장에는 가장 많은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만기 때문에 좀 시장이 혼란스러운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시만기가 되면은 그러니까 박병창 이사님도 동시만기 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동시만기가 되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냐라는 얘기를 많이들 궁금해 하셔요. 네. 근데 동시만기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른다는 거를 좀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그리고 가는 이유가 특별히 없어도 이게 수급에 의해서 굉장히 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는 그 소프트웨어 롱 AI 소프트웨어 롱, AI 하드웨어 숏 이렇게 잡아놓는 롱숏 펀드들이 좀 있대요. 네. 그러면은 포지션을 청산하면은 그 회사 입장에서는 롱하고 숏을 뺀 거니까 그냥 자기 딴에는 똔똔인데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는 거고 하드웨어 쪽에서는 매수가 나오는 거라 시장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는 떨어지고 하드웨어는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뭐 해석이야 말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사실은 그냥 그 수급에서 포지션을 뺀 거에 네.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펀드들이 움직일 때도 그런 식으로 동시만기 때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시장이 갑자기 뭐 급변동하는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게 뭐지? 라고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사실은 그냥 펀드들의 수급에 의한 경우들이 꽤 있다. 그래가지고 동시만기 때는 어디다가 포지션을 세게 잡지 마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갑자기 급변동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도 있다. 그들 입장에서 펀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하나 올라가면 하나 떨어지는 거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게 올라가면 또 반대쪽에 있는 게 떨어지는 거니까 두 개를 맞춰놔서 운용을 하는 거고 예. 그중에 이제 하나를 팔면 하나를 이제 사야 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술적으로 한쪽이 많이 올라가거나 한쪽이 많이 떨어지는 건데 그냥 그 한 종목을 사고 있거나 그러면 갑자기 시장이 왜 이렇게 소프트웨어 떨어진 거야?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쵸. 네. 큰 의미 있는 하락이나 상승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여기서 소프트웨어는 네. 롱을 잡고 있다가 팔았잖아요. 네. 갑자기 소프트웨어가 급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숏을 잡고 있다가 샀으니까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네. 예.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롱숏을 잡아놓은 거였기 때문에 그냥 같이 뺀 건데 네. 이게 갑자기 확 움직여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나 이것만 가지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막 급변동이 나오니까 이게 네네. 무슨 일인가 싶을 수가 있는 그런 네.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이유로 이제 동시만기에 변동성이 좀 갑자기 생길 수 있다는 거. 예. 네. 그거는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가볼까요? 뉴스는 첫 번째 뉴스는 기름 뉴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 무역법 301조 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그냥 감정을 담아서 네. 희망을 담아서 빨리 기름 뉴스가 첫 번째 뉴스에서 빠져주기를 좀 기대하면서 첫 번째 뉴스를 301조 관련한 뉴스를 어제 합니다. 잠깐 속보로 좀 전해드렸던 거죠. 이것도 뭐 악재라면 악재일 수 있습니다. 그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16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라는 보도입니다. 근데 이 301조가 좀 알아보니까 그 옛날에 얘기했던 슈퍼 301조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301조, 슈퍼 301조는 그때 한시적으로 네. 적용을 했다가 사라진 법이고 이 301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무역법 301조는 원래 있던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이 된 국가들은 많아요. 한국,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뭐 쭉쭉쭉 있습니다. 일본, 인도 뭐 이런 게 있고 그 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은 자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상품을 생산해 왔다. 미국은 더 이상 다른 국가의 산업의 기반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 들어보면은 교역국의 과잉 생산 능력 때문에 뭐 미국이 피해를 봤다 네. 이런 얘기잖아요. 한국에 대해서도 대규모 또는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통해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과 생산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전자기기, 자동차, 기계, 철강, 선박, 해양 장비 등의 수출을 중심으로 글로벌 무역 상품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게 이제 한국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한국이 자기들이 과잉 생산을 한다는 부분들을 스스로 인정하는 분야라고 얘기하면서 석유화학 분야의 생산 능력 감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한국의 석유화학 분야의 생산 능력은 중국발 공급 과잉 때문에 하는 거지 뭐 미국에다가 많이 팔아서 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일본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하고 뭐 노르웨이에 대해서도 수산물 생산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수산물을 과잉 생산하고 있어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말이 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석유 수익을 자국 통화가 아니라 미국 달러 등으로 바꿔 해외에 투자하는 것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뭐 달러 강세 원인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수출을 해가지고 달러가 생겼는데 네. 그건 가지고 또 투자를 한다. 뭐 이것도 좀 문제를 좀 삼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은 그 우리나라의 이제 그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여기에 대한 얘기를 어제 바로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게 어떤 일인지 아실 거예요. 이게 그리미어 대표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고 있는데 이거 예전에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 받으면서 122조 근거로 15% 부과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최장 150일까지 제한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5달 안에 다른 조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 얘기로는 이미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미국에서도 한국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무효화된 상호관세 조치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정부의 목표는 기존에 미국이 합의한 무역 딜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인데 그 경제 비상사태 그거로는 못하게 됐으니까 네.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301조는 일반적인 경우 1년 내지 수개월간의 사전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 조사 개시를 한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상했던 수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전에 무역 합의를 했던 부분들이 뭐 깨지거나 여기서 추가적인 더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려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전에 있었던 협상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방어를 하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계속적으로 압박했던 대미 투자 특별법 있잖아요. 네. 그거 12일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본금 2조 원 규모의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좀 나중에 제가 압권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 네. 마음이 드는 다소 복잡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은 그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적자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 다른 이유들도 뭐 달러를 넘겨야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자국이 소비가 저축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그 미국에서 적자가 계속적으로 나고 있는 거고 원래 경제학적으로 따지면은 순수출이라는 네. 수출을 늘리려면 소비, 투자,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순수출이 많다는 건 반대로 소비, 투자, 재정 지출이 적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이 소비, 투자, 재정 지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수출이 많으니까 좋겠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불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반대로 이거를 펑펑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출이 적은 거지 다른 나라가 잘해 뭐 다른 나라가 뭐 과잉 생산을 해서 그렇다라는 거는 경제학적으로 안 맞습니다. 네. 근데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학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일단 뉴스는 큰 뉴스인데 그렇게 과도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근데 일단 방어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정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노르웨이 생선 너무 많이 잡았다 이거죠?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이제 계속 미국이 하고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럼 기존 합의하고 차이가 생기냐 안 생기냐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철강이 뭐 위협받는다 뭐 이런 보도들 많이 있던데 좀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아, 그 우려는 좀 과도한 우려인 것 같다. 예, 예. 아, 근데 뭐 전에 다 해놓은 거가 의미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뭐 길게 여쭐 건 아닙니다만 전에 우리가 이제 뭐 열심히 대미 투자 뭐 이런 거 하면서 해놓은 조건들이 있잖아요. 예, 예. 이 의미는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그거 뭐 자시고 그냥 다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또 마음대로 또 바꿔 놓는 거예요. 지난주 USTR 대표와 제가 만나 여기서 쟤는 여항우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협의를 할 때도 미국 정부는 그 했던 합의를 지키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했다. 근데 오히려 이제 협의는 했는데 자기네들의 레버리지 카드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불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협상을 했던 내용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카드를 갖다 끼워 넣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협의를 지키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거는 지키는데 네. 우리는 그걸 하면서 대미 투자하면서 나름 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좋은 조건으로 우리 이제 가는 거잖아요. 대미 투자를 그만큼 하니까 예, 예. 관세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제 그게 만약에 다른 나라에 대한 불이익들이 많이 좀 사라지는 상황이 혹시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조금 낮았던 관세가 다 비슷해지면 뭐 좀 짜증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조건들을 상대로 이제 다 걸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들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 두 번째 뉴스 바로 가봅니다. 두 번째 뉴스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그 이란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그 무지타바 하메네이의 첫 메시지는 초강경 대응이었습니다. 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렛대를 계속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그 혁명수비대 해군 총사령관은 X를 통해서 최고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해 적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4척을 또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 태국, 일본 선박 4척을 공격을 했는데 그러면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이 지역에서 피격된 선박은 이제 16척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란이 지나가는 배를 공격하는 일종의 방어적인 태세였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전선을 넓히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모지타바는 적이 경험하지 못했고 취약한 제2의 전선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 전쟁 상황과 국익에 따라 즉각 활성화할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오만에 있는 시설을 좀 공격했다라는 소식도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을 공격하면서 전선을 넓혔다라는 해석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모지타바가 주변국에 대해서는 그 주변국 공격한 거 내가 주변국 공격한 게 아니라 미군 기지를 공격하려고 한 거다. 네. 그러니까 그 기지 폐쇄해라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 적에게 보상을 얻어내야 한다. 그들이 보상을 거부하면 그들의 자산을 똑같이 빼앗고 쳐부술 것이다. 근데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네요. 그 전에 그러니까 조건을 제시한 거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전에 조건 제시할 때 돈 달라 소리 하길래 네. 첫 문제부터 돈 달라 소리를 하나 이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 본인 이름 성명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돈 달라 소리 하는 거 배상금 내라는 거는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첫 국민 메시지긴 한데 얼굴을 내밀고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그 국영방송 앵커가 대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그 힌트들을 준 부분에서 이제 부상을 입었다라는 네. 힌트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유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브렌트유 9.2% 올라가서 $100 넘어갔고요.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WTI도 9.7% 올라서 배럴당 $95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쪽에 유가 분석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뭐 위로 올라간 것들이 불안한 것도 맞는데 네. 조금 그 장기화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전쟁 끝나도 내려오긴 내려오더라도 고유가가 좀 유지가 될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진 않았는데 그 중국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싱가포르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똑같은 걸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그 내용이 중국에서 그 석유 제품 수출을 금지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원래 중국 정부가 4월 선적분부터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바로 금지를 시켰다는 소식이 어제 좀 전해지면서 그게 기름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 여기가 예전에 SNS에다가 이제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호위했다라고 네. 적어서 유가가 좀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다 다시 삭제했죠. 삭제했죠. 네. 그래서 다시 올라갔는데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일부 선박을 이달 말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일부 선박을 호위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호위를 하려 그러면은 이게 되게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네. 위험도 굉장히 커지고. 근데 이게 그 비교적 뭐 곧 일어나겠지만 지금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좀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양을 보였고 이 뭐 이란의 공격 능력과 이를 지원하는 제조 산업을 파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호위하는 쪽에 뭐 집중은 좀 덜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가 오르면 우리는 돈 벌지. 우리는 최대 생산국이야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기름 회사들이야 돈을 벌겠지만 미국에 있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네. 기름값 올라서 돈 버는 거를 뭐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 라는 반응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29년 만에 최고 가격제를 부활을 시켰습니다. 오늘부터죠. 예. 리터당 1,724원. 이거는 원래 시행하면 바로 시행합니다. 원래 그래요. 예, 이게 언제까지 시행한다 그러면 거기서 차익 거래가 네.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리터당 휘발유는 1,724원, 뭐 경유는 뭐 713원, 등유는 1,320원이 설정이 됐는데요. 이거는 2주 그러면 소비자가 경험하는 가격이 이거예요? 아니면 정유사가 주유사에게 공급하는 가격이 이겁니까? 도매가입니다. 도매가가 이겁니까? 예, 예. 그 이게 왜 소매가로 가면은 안 되냐면은 네. 소매가로 가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이게 나중에 손실 나면 다 보상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소매가로 가게 되면은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소매를 받는지를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 소매가에 대한 법적 권한도 있긴 한데 이번에 도매가로 결정이 됐고 2주마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26일에 까지 적용이 됩니다.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낮죠. 네. 예, 여기서 그 한 뭐 이것저것 붙인다고 하더라도 한 1,800원대 정도로 뭐 소매가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럼 지금 거의 한 2,000원 돈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낮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게 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정보로님 어떠세요? 휘발유 가격 이 정도로 형성되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주유하는 가격인 거죠? 아니요. 여기서 한 100원 정도는 더 붙을 것 마진이 같아요. 이제 주유소별로 좀 붙고. 네, 네. 그래요. 저렇게라도 또.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워낙 우리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예, 예. 해야죠. 할 필요가 당연히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차 운전 안 하는데 그렇죠. 그거 네. 있죠. 결국은 이제 그분들한테도 세금을 걷어서 같이 이제 이 기름 넣는 사람들한테 몰아주는 네, 거잖아요. 예. 그게 과연 맞냐는 와. 얘기 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프로님은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되게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왜? 맞아요. 제가 취재했던 내용이랑 좀 달라서. 아 그래요? 네. 저는 이게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자꾸 이게 이 산업계 쪽을 네. 계속 보잖아요. 음. 그러니까 산업계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냐면은 아니면은 좀 이거를 이론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가격이 오를 때는 좀 가격을 오르게 둠으로써 네. 수요를 좀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름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기름을 좀 덜 써야 되는데 음. 가격이 많이 안 싸지면 사람들이 이제 기름 쓰는데 부담을 덜 갖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럴 때는 좀 차 한 번 타고 대중교통 한 번 더 타고 좀 가까운 거리 있으면 걸어 다니고 뭐 좀 뭐 연료도 좀 들 때고 뭐 이러면서 이게 수요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거 이제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이제 시장 원리인 거고. 네. 예. 근데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정부가 이제 가격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낮춰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많이 낮추게 되면은 네. 그 효과가 좀 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효과가 덜 나타난 것만큼의 차액은 정부가 이제 세금으로 쓰게 되는 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또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은 서민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또 지지율에도 영향을 좀 미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는데 1,800원 정도면은 예.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기름값 올라간 거 다 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욕을 또 많이 먹고 있네요. 왜요? 제가 뭘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생각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긴 해요. 네. 그래요? 잘못 얘기 꺼낸 것 같은데. 자, 세 번째 뉴스. 저 얘기도 재밌었습니다. 뭐죠? 어제 들었던 얘기 중에 왜 주유소가 가격을 빨리 올리나 소비자 그러니까 소매 주유소가 네네네. 근데 뭐 다양한 이유가 있긴 한데 한 가지 그냥 인사이트하게 들었던 얘기 인상적으로 들었던 얘기는 그 기름을 안 팔아야 된대요. 주유소가요? 네. 더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덜 가격을 팔아야지. 주변 주유소보다 비싸게 만들어야 네. 기름을 안 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딴 데 가서 살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은 가격이 그 다음에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내가 싸게 사놓은 기름을 많이 쟁여놓는 효과. 그쵸. 네. 옆에 나중에 더 비쌀 때 주유소보다 팔려고. 비싸게 설정을 해야 딴 데 가서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내 거 안 사잖아요. 네. 그럼 좀 더 지나면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마진을 더 늘리는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더 올리는 경우들도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정돼 있을 때 많이 파는 게 좋은데 네네. 부족할 올라갈 때는 때는 오히려 그렇죠. 안 팔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오히려 비싸게 딱지를 붙여놓는다. 네.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근데 뭐 좀 이 전쟁 상황만 좀 안정이 되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산업들은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들을 좀 계속적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어제 그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가 온라인 웨비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2027년 하반기 전까지 의미 있는 메모리 물량이 나오지 않을 거다. 새로운 공장이 가동되고 내년 말 정도 되면 공급이 해소되는 시점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춘절 이후 전분기 대비 그러니까 올해 1분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춘절 이후 전분기 대비해서 130에서 180% 상승하는 유례없는 급등세를 보였고 여기에 HBM 비중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메모리 HBM 비중이 60%가 넘는다는 거는 거의 엔비디아가 사가는 것만 하더라도 60%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형 하이퍼스케일러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이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가 좋든지 안 좋든지 AI 데이터 센터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사들여 버리면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스마트폰 회사들 뭐 요런 데들은 거의 구조조정을 얘기하고 있답니다. 업계 재편. 네. 좀 메모리 구할 수 있는 큰 회사들은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애플, 삼성, 화웨이 정도는 어느 정도 수급을 맞출 수 있는데 오히려 그 황민성 애널리스트는 그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그동안 난립했던 스마트폰 시장을 어느 정도 정리할 기회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근데 스마트폰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고는 중국 얘기죠. 아, 중국 얘기죠? 예. 예, 예, 예. 작은 데들이 별로 없으니까. 네. 근데 공급 측면에서도 지금 미세 공정 때문에 생산성 증가율이 둔화가 되고 있고 여기에 도입 장비, 클린룸 확보 여기 필요한 돈만 추산해 보더라도 150조 원 정도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설비 투자 규모는 80에서 90조 원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네. 그럼 150조 투자를 해야 되는데 80에서 90조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계속 쇼티지가 난다라는 거고 뭐 이런 것들 가운데 그 메타가 MCR 차세대 제품군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MCR 로드맵이 400, 450, 500 해서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현장에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오픈 AI 의뢰로 전년 대비해서 140% 성장했다라고 네.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사갔던 HBM만 전체 매출에서 60%입니다. 근데 여기에 메타가 사가고 네. 브로드컴이 사가고 그리고 또 18일에는 AMD가 또 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경기하고 그렇게 관련 있게 가는 것도 아니고 네. 27년 하반기 돼서 진짜 늘어나면 그때 가서 본다라는 거고 저는 어제 또 흥미로웠던 뉴스가 LS그룹에서 발표를 했는데 12개 계열사 합산으로 매출이 45조, 영업이익이 1조 4천억인데 이게 매출은 전년 대비 9%, 이익은 23%가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LS 전선, 일렉트릭 전력기기 만들고 전선 만드는데 예전에는 뭐 마진 5% 붙이면 많이 붙이는 네. 그런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익이 23%가 늘어났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 여기는 구리부터 해서 전선, 전력기기까지 그리고 이 해적 케이블 깔러 다니는 배도 있는 네.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또 인상적이었던 게 LS 전선과 LS 일렉트릭의 지난해 수주 잔고만 12조 원이다. 그러니까 이게 수주 잔고가 12조 원 거의 한 2028년, 29년까지 쌓여 있다는 건데 네. 네. 이게 지금 뭐 좀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가 많이 힘들긴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시장은 출렁출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지금 산업 기반이 단단해진 산업 기반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네.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이걸 많이 먹네요. 아직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었군요. 못 벗어나고 지금 채팅창 봐봐 못 벗어나고 있어. 아, 예.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뭐 양아치를 대변한다고 그러는데 양아치 대변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이제 뭐 예를 들면 운송 사업자들 길가에서 네. 너무 올라서 힘든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 걔는 차라리 무슨 바우처를 제공하는 게 맞지 이렇게 그 세금을 들여서 기름값을 전체적으로 다 낮추면 그 혜택을 누가 보는 거냐 네. 여기에 대한 이제 다른 생각들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이제 좀 전해드린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야 나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내 세금으로 왜 저 자가용 타고 다니는 네. 사람들 이걸 내가 해줘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그런 그분들의 의견도 입장을 있다. 대변해드렸다. 아니 그런 그분들의 의견. 스피커로서
와, 권 팀장도 날 안 도와주시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린 겁니다. 와, 저는 오히려 제가 이럴 때는 좀 올릴 필요도 있다는 분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제가 욕먹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지금 확실히 이건 스피커가 문제인 것 같아. 누가 메신저가 문제지 메시지가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 내가 얘기하니까 굉장히 요걸 좀 많이 먹고 있는데 그런 서민 대변한다는 놈이 아미 셔츠는 왜 입고 있냐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미 셔츠가요. 요게 원래 엄청 그 고급 브랜드인데 저희가 또 저렴이로 갖고 왔잖아요. 다급해지셨어요 말투가. 예, 서민분들도 입으실 수 있는 아미 봄 셔츠. 봄에 또 상큼한 하늘색. 이거 참 그냥 입기만 해도 싱그럽잖아 사람이. 그렇죠. 네. 칙칙하지 않고. 우리 권순우 팀장님도 이거 입으니까 얼마나 싱그럽습니까? 시끄럽다고요? 제발 좀 살려줘라 나. 자, 아미 봄 셔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봄에는 사실 뭘 입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이 되죠. 근데 이거 색깔 감정이. 진짜 예쁘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딱 하나 입고 뭐 회사 가셔도 되고 뭐 그다음에 소풍 가셔도 되고 어딜 가나 여러분들의 품격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요 이제 한 컬러로 요 하늘색 베이비 블루 정도라고 할까요? 스카이 블루? 스카이 베이비 블루 하여튼 밝은 느낌입니다. 네, 샤이니 네. 좀 하여튼 싱그러운 느낌. 네. 이게 저는 TL 사이즈에서 제가 조금 좀 큰 것 같아요. TL 사이즈가 뭐예요? L 사이즈. 사이즈. 네, 라지 사이즈. 라지 사이즈가 좀 크다. 저도 지금 X 라지인데 약간 여유 있어요. 크다는 것보다 약간 여유 있는 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엑스라지인데 제가 사실 속에다가 옷을 두 개를 겹쳐 입고 이렇게 입은 거잖아요. 그래도 그래요? 품이 좀 있습니다. 네. 안에 이렇게 뭐 티나 이렇게 이제 겹쳐 입으면 참 더 멋있고요. 이걸 좀 더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요만큼 핏을 좀 보여드려야지. 근데 이제 정프로님 핏은 진짜 좋으시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약간 아우터 느낌으로 입어도 되는 이게 그 재질 이런 걸 옥스포드 재질이라고 하나요? 이게 옥스포드 아닌가? 이건 이제 아미 재질이죠. 아미 재질입니까?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아미 재질로 진짜 아미질 많아요. 약간 좀 두툼하고. 네네. 네. 이 싼 셔츠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이죠. 네. 이거는 근데 무엇보다 커플룩으로 입고 다니면 참 좋아요. 커플룩으로 봄에 요거 입고 이제 저 벚꽃놀이 한번 갔다 와야죠. 네네. 한강에서 라면 한 그릇 때려야죠. 그냥 라면 먹어야죠. 여기다 흘리면 그냥 네. 속상하고 막 벚꽃놀이 또 운전해서 가면 기름값 많이 들 텐데. 왜 거기로 또 들어가십니까? 왜 불구덩이로 왜 들어가셔요? 스스로 들어가셔요. 사람들이 날 스스로. 놔주질 않아. 자, 그래서 이제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최고죠. 그렇죠. 네. 일단 아미는 109,000원이고요. 그 자전거를 어디서 탈 수 있느냐? 네, 자전거는 어디서 타느냐? 집에서 타야죠. 미세먼지 많은데 어딜 나갑니까? 네, 멜킨 실내 사이클. 네, 요거는 이제 보면서 운동하실 수 있는 모노바이크입니다. 네. 네. 자, 옛날에는 공간도 많이 차지했고, 그리고 이제 옷걸이로 많이 쓰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옷 걸 수 없도록 아예 손잡이를 없애버렸습니다. 요 멜키는 손잡이를 없애버렸어. 손잡이 있으면 뭐해? 다 옷만 걸어요. 옷걸이는 쓰지 말라고. 안 탄다고. 네. 그래서 아예 손잡이를 없애버렸습니다. 네. 되게 뛰어난 발상이네요, 진짜. 네. 그래서 요 이제 안장 높이가 10단계로 조절이 돼서 뭐 키에 상관없이 네. 다 타실 수 있고 집안에서 타실 수 있고 또 저렇게 접어 놓으면 공간을 정말 조금 차지하기 때문에 전혀 뭐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업무 보느라 뭐 바빠서 일 때문에 바빠서 운동 못 한다. 이런 핑계를 또 없애주기 위해서 앞에 책상을 달아줬습니다. 그렇지. 일하면서 타시라고. 저거 유튜브 틀어놓을걸요? 유튜브 보면서 해도 돼. 3프로 보면서 괜찮긴 하죠. 자전거 타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저게 손잡이로 돼 있으면 무조건 옷을 걸게 돼 있다. 네. 그래서 옷걸이는 우리가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댁에서 이제 운동하시면서 건강도 챙기시고 2026년 2월 신상 업그레이드 모델 멜킨 모노바이크
39,000원인데 39,000원. 그 테이블 다는 거는 한 2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음. 뭐 저희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데 네. 2만 원 정도 더 내시고 일하시면서 타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그냥 타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손을 앞에 자꾸 기울이면 자꾸 무게 중심이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네. 제대로 힘을 못 주게 됩니다. 그래서 코어에 힘을 딱 주고 두 발로만 굴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허벅지 그다음에 이제 엉덩이 이쪽에 힘을 제대로 주려면 네. 손잡이 없는 게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그 상주 같은 데 가면 거기 자전거 진짜 많이 타시잖아요. 자전거 도시거든요, 상주가. 네. 상주가 경북 상주. 거기 가시면 그 어머님들께서 그러니까 할머니분들도 그 머리에 식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음식 배달하시는 할머니들이 요거 이렇게 올리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세요. 우와. 아 그건 태양의 서커스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상주의 서커스 거기는 그냥 일상입니다. 상주는 자전거를 못 타면 사람이 취급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거 머리에 올리고 뭐 두 손 놓고 타시는 분들도 많아요. 거기. 야, 그래서 그분들 코어가 장난이 아니더라. 네. 외발 자전거 타시는 건 아니죠? 외발까지는 아니고 외발까지는 아니고 상주는 무조건 자전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요 정도 소개해드리고요. 네. 그 어저께부터 그 청와대 출입 기자 등록 갔습니다. 어제 출근하셨죠? 출근하셨어요? 네. 가서 이제 또 질문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을 그쪽에는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경제 파트에서 어떤 식으로 취재하고 어떤 내용들을 어떤 방식으로 전해드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 뻥치시네 이러시는데 진짜예요, 여러분. 상주 분들이 좀 이거는 증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상주가 약간 그 도시가 되게 평평해요. 막 높낮이가 별로 없어. 자전거 타기가 참 좋습니다. 네. 진짜인데 이거. 자, 상주품 등장했습니다. 네, 거기서는 핸들 잡고 타면 저 뭐 자전거 이제 배우는 애인가 뭐 그런 다 두 손 놓고 타요 그냥. 네, 기본 빵입니다 그게. 네. 진짜인데 머리에 뭐 이고. 자 이제 4명씩 타고 한 박 이사님 모시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